2020년 3월 19일 목요일 3교시 영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I'm Mia. 안녕하세요. 충남 다사랑학교 영어교사 권은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해 많이 아쉽죠? 그래도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도 학교고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할 수업 규칙이 있어요. We have three class rules. 세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First, be on time. 수업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죠. 우리 3교시가 몇 시에 시작하죠? 네, 맞아요. 4시에 시작해요. 4시에 스마트폰이나 랩탑,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꼭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Second, be respectful. 꼭 선생님을 좀 존중해 주세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말, 막말 하지 않기. 알겠죠? Third, stay focused. 수업에 집중을 해주세요. 수업과 무관한 잡담이나 불필요한 댓글 올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 세 가지 수업 규칙 잘 지킬 수 있죠? 우리 충남 학생들 클래스를 보여줍시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1 친구들 모두 댓글 멈춰! 쉿! 댓글 한번 멈춰봐 주세요. 또 아직도 올리는 친구들 있네? 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4개의 숫자가 보이죠? These numbers are telling something about me. 선생님에 대한 숫자예요. 선생님과 관련된 숫자들입니다. Guess what these numbers mean?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이거 먼저 해보자. 이게 더 쉬울 것 같다. 240. 240. 뭘 의미할까요? What does that mean? 240. 네, 댓글 지금 달아주고 있네요, 친구들이. 240. 맞아요. 선생님의 That's my shoe size. 선생님 신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여기 2009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2009. 2009. 무슨 뜻일까요? 지금 댓글 지켜보고 있어요. 2009. That's right. 맞아요. I became an English teacher in 2009.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since 2009. 선생님이 2009년부터 영어 교사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지? 2090. 벌써 12년이 됐어요. 선생님 나이가 얼추 짐작이 가죠? 그럼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2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2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힌트를 조금 주자면 I have to something. 뭘까요? 선생님이 2개의 뭘 가지고 있을까요? two boyfriends 아니에요. 남자친구 2명 아니에요. two 뭘까요? Children, that's right. I have 2 sons. How did you know that? 선생님이 아들이 2이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거 지금 좀 어려워요. 마지막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 5 어때요? Let's try the difficult one. Number 5. 한번 guess 해볼래요? 숫자 5랑 선생님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 조금 힌트를 주자면 학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I have worked in 5 schools so far. 선생님이 지금 한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총 5개의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은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정말 귀신같이 잘 맞추네요.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을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중학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한번 댓글로 답해 주세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뭐가 제일 다를까? 수업 늦게 끝나요. 그런가요? 요즘 고등학교는 그렇게 늦게 끝나지 않는데 예전처럼 야자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보충 수업도 많지 않고요. 스트레스도 크죠.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대학, 수능, 입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수시, 정시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봤죠. 학교 내신 관리를 잘해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시든 수시든 수능이라는 시험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건 수능 시간표예요. 시간표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데 지금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시험이 쭉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시험을 보네요. 수능 보는 날은 진짜 정말 끔찍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영어는 3교시의 시험을 보는데 7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됩니다. 이 45문항 중에 듣기평가 문항이 17문제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듣기평가를 17문항을 풀게 되고요. 45분 동안 독해 문항 28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좀 머리를 써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Let's do some math. 선생님이 수학은 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계산 좀 해주세요. 듣기는 어차피 굳이 시간 안배를 할 필요는 없고 독해 같은 경우 45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소요해야 될까요? 45 나누기 28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좀 해봐요. 선생님이 계산이 안 돼서. 네, 대충 한 문제당 몇 분이요?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되게 힘들 것 같죠? 아무리 우리가 풀 수 있는 지문이라고 해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읽고 정확한 내용을 캐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작년 수능 문제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작년 수능 문제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보기만 해도 풀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왼쪽에 있는 시험지가 듣기, 오른쪽이 읽기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 알죠? 우리가 수능이라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능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7번까지,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문제이기 때문에 18번 읽기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 글이요, 약간 특이하네요. 일반 줄글이 아니라 어떤 글이에요? Dear Mr. Kane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맨 위에를 보니까 이 글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의 목적은 대부분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글의 편지글의 목적은 대부분 여기 이렇게 마지막 줄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대충 감을 한번 익히기 위해서 이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 편지글의 목적을 알려면 마지막 문장에서 클루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I ask you.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게. I ask you to take measures. 뭔가 좀 해줘. 조치 좀 취해줘. I ask you to take measures, prevent the noise. 노이즈 좀 prevent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음이 자꾸 발생하나 봐요. 소음을 좀 prevent, 막아줘. 소음을 좀 예방해줘. At night, 특히 밤에. 밤에 발생하는 소음을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목적은 1, 2, 3, 4, 5번 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5번 보기가 되겠죠. 어이구. 5번이 되겠죠. 소음, 야간, 방지 다 지금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고3 문제고요. 수능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는 마지막 한 문장만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같은 문제는 심경 변화를 맞추는 문제예요. 주인공, 글에 나타난, 글에 지금 등장하는 주인공의 마음 변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면 맨 앞에 한 줄과 맨 뒤에 한 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맨 뒤에 대부분 답이 있기 때문에 맨 뒤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Jonas said to himself with a sigh. 조나스는 said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단어 with a sigh. sigh 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sigh가 뭐예요? S-I-G-H, sigh. sigh 하면 하고 한숨 쉬는 걸 sigh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한숨을 쉬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보기 1, 2, 3, 4, 5번 중에서 한숨을 쉴 만한 상황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게요. thrilled, 뭔가 되게 막 thrilled 하고 있는데 한숨을 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disappointed, 실망했을 땐 한숨 쉴 수 있죠. horrified, 겁에 질려 있을 때 한숨을 쉬진 않죠. scream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relieved 할 땐 한숨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죠. relieve 할 때 한숨 쉴 수도 있다고. 한숨 쉴 수도 있잖아요. 쉴 수 있어요. confident,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럴 때 하고 한숨 쉬나요? 아니죠? 그럼 confident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심경이 disappointed 아니면 relieved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줄 앞부분 심경 변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Looking out the bus window. 버스 창문 밖을 looking out, 밖을 쳐다봐요. 밖을 쳐다봤는데 조나스는 could not stay calm. not stay calm. 여기가 중요해요. calm. 고요하게, 침착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뭐지? 흥분했나? 뒤에 한번 볼게요. 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뭔가 굉장히 뭐뭐 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To this field trip. 이번 소풍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뭔가 들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면 excited랑 surprise랑 어떤 게 맞을까요? excited가 맞겠죠. 그 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경 변화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게 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도 역시 주장을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맨 뒤에 한 문장 읽어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지금 펜이 잘 안 써져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려요. 여기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주제야. 이게 주제야. The thing is this. 내가 말하고자 하는 the thing, 그게 바로 is this, 이 문장이야 하고서 뒤에 결론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 뒷문장과 앞문장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21번 한번 가볼게요. 밑줄 친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기타라는 표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타가 아니라 intellectual air guitar, 뭔가 특이성이 있는 기타 같아요. 그래서 이 기타가 이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내용을 읽고 단어가 유추하는 것을 찾는 문제가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22번, 다음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 요지도 역시 첫 문장이나 끝의 문장에서 클루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3번,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를 찾는 문제에 여태까지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고요. 다음도 제목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여기 보기 1, 2, 3, 4, 5번의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5번, 드디어 제목, 주제,
문제에서 이제 끝나고 문제 유형이 끝나고 실용문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도표나 어떤 특정 안내문이 나온 다음에 그 안내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항입니다. 많이 해봤죠, 중학교 때. 그리고 여기도 역시 글의 일치, 불일치를 찾는 문항이에요. 일치, 불일치를 풀 때 선생님이 팁을 하나 줄게요. 뭐냐면 여기 밑에 보기를 한번 보시면 보기가 지금 길이가 다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보기 1번이 여기 맨 위에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와요. 여기 먼저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 보기 내용이 나오고 다음으로는 3번 보기 내용이 나오고 대부분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글씨가 있는 이 내용이 있는 문장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주로 나일 리버 밸리에 거주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밸리라는 단어를 위에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밸리 어디 있어요? 밸리 여기 있어요. 밸리 여기 있으면 이 문장을 읽고 1번 보기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 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 캐럴 나온 문장 있나요? 캐럴. 여기 소에 대해서 언급된 문장을 찾아서 여기 문장을 읽고 풀면 되겠죠. 다음 3번. 자신들이 기르는 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이름. name 어디 있나요? name. 여기 name 있어요. 이 부분을 읽고 보기 3번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유형은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27번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광고나 안내글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광고나 안내글을 읽고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28번도 역시 같은 유형이고요. 일치, 불일치. 드디어 나왔어요. 문법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은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거 rely on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여기는 as, which, inhabited 다양한 보기가 나오네요. 문법 문제 지금 여태까지 한 문제 등장했어요. 30번은 어휘 문제예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어휘 문제라고 해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여기에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보통 어떤 유형으로 많이 consistent인데 consistent가 들어가야 되나? 혹은 반의어인 inconsistent가 들어가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unsatisfactory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satisfactory가 들어가야 되나? 잘 문장을 해석하신 후에 그 문맥에 맞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 11번. 네,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빈칸 추론. 주어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앞뒤 문장을 먼저 읽어보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앞뒤 문장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지문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32번도 빈칸 추론, 33번도 역시 빈칸 추론이고요. 34번도 같은 유형의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네, 드디어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전체 흐름과 관계가 그래서 여기 문장 보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 글의 전체적인 큰 맥락, 큰 주제와 벗어난 문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도 약간 다른데요. 이 문제는 각 문단별로 순서를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단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어떤 문단이 제일 뒤로 가는지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단 배열하는 문제예요. 38번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문단을 먼저 읽고요. 문단을 읽고 1, 2, 3, 4, 5번의 괄호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갈지
그 장소를, 가장 최적의 장소를 맞추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에 유의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도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 위에 나와 있는 박스를, 지문 박스를 어디에다가 집어넣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바로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요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서요. 이 지문을 여러분이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세 문장으로 세 줄로 이렇게, 세 문장은 아니네요. 한 문장이네요.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 요약 문장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넣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은요, 작문 독해 문제예요. 지문은 이렇게 하나만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지문을 읽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 긴 독해, 작문 독해 문제예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A, B, C, D 총 4개의 문단이 있는데요. 4개의 지문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맞추기, 그리고 지칭 추론. 이건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해봤죠. A와 E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와 일치 불일치 문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8번부터 45번까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희가 문제를 다 푼 것도 아니고 그냥 훑어만 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쵸? 선생님이 우리 지금까지 훑어본 문제의 시험지를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놨어요. 난이도가 있는 10개의 문제, 10문항만 3점, 나머지는 다 2점입니다. 여기에 여기 귤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칸이 어떤 문제들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듣기 문제예요. 선생님이 왜 여길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냐면 생각보다 수능에서 영어 시험에서 듣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듣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다 더해보면 총 몇 점 나오나요? 듣기 문제만 다 맞춰도 100점 중에 40점 가까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영어 공부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문법만 공부하거나 단어만 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능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법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것처럼 딱 하나예요. 문법 문제 한 문제, 2점짜리. 이 2점짜리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학생들이 문법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문법 공부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영어 공부는 바로 듣기입니다. 리스닝을 잘 잡아놔야 영어 점수, 영어 등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듣기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는 듣기를 공부하면 좋은 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개학을 하면 바로 4월에 저희가 수능 시험과 유사한 유형으로 4월 16일 여기 예정이라고 써 있죠. 고등학교 전 학년이 다 국, 수, 영, 한국사, 사탐, 과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수능시험 보는 거랑 똑같이요. 그리고 둘째, 학교 수행평가에 대부분 듣기평가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듣기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셋째, 듣기를 열심히 공부하면 뭘 잘할 수 있냐면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듣기랑 영어 회화랑 무슨 상관이죠? 듣기 대본에 유용한 회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듣기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듣기 만점 받기 프로젝트, 듣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2019년 3월 모의고사 작년에 봤던 거예요.
작년에 봤던 3월 모의고사 듣기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함께 풀어볼 건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손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펜을 쥐고 노테이킹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노테이킹이 뭐냐면요. 들은 내용을 그대로 그냥 스펠링 하나하나 받아 쓰는 딕테이션이랑은 달라요.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돼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 기호나 그림, 한글 등을 이용해서 핵심 단어,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선생님이 듣기를 재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테이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노테이킹 하면서 1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다 펜 가지고 왔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자의 마지막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자의 마지막 말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1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randpa, is that a Spanish book you're reading? Yes, I just started to learn Spanish. You know,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good for your brain. Sounds great.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네. 여러분, 선생님 지금 적은 거 엉망으로 적었죠? 지금 펜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노트 테이킹 했어요.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노트 테이킹은 나만, 문제 푸는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여자와 남자 두 사람의 대화인데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여자가 할아버지, grandp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노테이킹 한 거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he is learning Spanish, 스페니쉬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트 표시를 여기 한 거예요. 뭐에 좋냐면 brain에 좋다라고 해서 이거 뇌에 좋아서 내가 요즘 언어를 배우고 있어, 스페니쉬를 배우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Are you by yourself?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by yourself? 그럼 할아버지 혼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Are you studying Spanish by yourself? 이거였나요? 정확한 문장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처음 질문은 Are you? 라고 질문을 했고 마지막엔 by yourself?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엔 대본을 보면서 빈칸이 두 개가 뽕뽕 뚫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적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잘 들어보도록 하죠. 1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randpa, is that a Spanish book you're reading? Yes, I just started to learn Spanish. You know,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rain. Sounds great.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네, 여러분 잘 들어봤나요?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들으니까 더 어떤 단어 들어갔었죠?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쌤 좀. You know,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good 이라고 해서 foreign, 외국어, foreign language, foreign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어때요? 1번 듣기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거 별거 아니네. 중학교 때랑 별반 차이 없네. 라고 느끼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듣기 시험은 고1 3월 문제예요. 이게 모의고사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3월 모의고사, 6월, 9월 시간이 뒤로 지날수록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내용도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쉽다라고 느끼겠지만 조금씩 속도가 많이 좀 빨라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듣는 것부터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문을 다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답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보죠. 여자의 마지막.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할아버지 그 스페니쉬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혼자 배우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1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but I'd rather go to Spain by myself. 나 그냥 스페인 혼자 가야겠다. 아니겠죠? No, I'm taking a class in the community center. 아니야. 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 듣고 있어. 네. 어떻게 혼자 배우세요? 아니, 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업 들어.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기도 한번 볼게요. Yes, you need to eat healthy food. 여기서 brain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나오긴 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 healthy food 이런 이야기 없었죠. 4번. Yeah,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your brain. 여기도 역시 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겠다? 아니겠죠. 5번. Well, I'm not interested in learning Spanish. 나 스페니쉬 배우는 거 관심 없어. 이런 거 아니겠죠.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are you?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yes나 no로 대답을 해줘야겠죠. 나 혼자 배우고 있으면 yes, I'm learning it by myself 하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면 no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1번 문제 우리 쉽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번엔 2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 때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준비됐나요? 펜 들고 노테이킹 해야 돼요.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ally, what are you looking for? I can't find my jacke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Why don't you check the gym? You were wearing it in PE class. 어때요? 노테이킹 잘 해봤나요? 선생님이 적은 것보다 많이 적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자가 재킷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재킷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she is looking for her jacket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남자가 그 재킷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죠. 그러면서 한번 gym을 체크해봐라. 네가 PE 클래스 때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PE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정확히 들었는지 이번에는 대본을 보면서 빈칸 채우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빈칸은 총 3개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ally, what are you looking for? I can't find my jacket.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Why don't you check the gym? You were wearing it in PE class. 어때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 모두 찾으셨나요? 첫 번째 빈칸. I can.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Sally, what are you looking for? 너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I can find my jacket. 나 재킷 못 찾겠어. I don't remember where I put it. where라는 건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where I put it. 내가 어디다가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가 Why don't you check the 뭐라고 했나요? Why don't you check the 댓글. Why don't you check the gym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헬스클럽.
헬스클럽도 사실은 다 gy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You're wearing it in PE class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PE class는 무슨 수업 시간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네요.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class라고 해서 체육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죠? 너 gym 한번 체크해봐. 체육관 한번 봐봐. 1번. That's right. I'll go there and see. 맞아. 나 가서 한번 봐야겠다. 답이 첫 번째 나왔네요. Let's hurry. The PE class starts soon. 야, 서두르자. 체육 수업 곧 시작할 것 같아. 아니죠. 제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요? Good idea. It's important to clean the gym. 좋은 생각이야. 체육관 청소하는 거 중요하지. 청소하자. 이런 거겠죠? 제끼 찾아야 되는데 청소하면 안 되고. Thanks. I'll go to the lost and found now. 여기 듣기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The lost and the found. 뭘 말하냐면 lost가 무슨 뜻이에요?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나 지갑 잃어버렸어. 잃어버린다고 할 때 lost라는 단어를 쓰고요. found는요. I found my jacket. 찾았다라는 뜻이잖아요. lost, 잃어버리고 물건을 찾는 곳.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The lost and found는 우리말로 하면 분실물 센터를 The lost and found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마워. 나 분실물 센터 가볼게. 지금 바로 가볼게. 아니, 체육관을 체크해보라니까 왜 분실물 센터를 가요? 이상하네요. Okay, I'll return it tomorrow. 내가 내일 돌려줄게. 내가 내일 return 돌려줄게. 뭘 돌려준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은요. 1번, 2번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 2번은 두 사람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 둘이 대화를 하는 문제였는데 3번 같은 경우는 남자 혼자서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을 한번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3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Mike Westwood.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day. As the student lockers are getting old, we've been receiving complaints from many of you. So, we've decided to replace the lockers over the weekend. We ask that you empty your lockers and leave them open by this Friday, March 22nd. Make sure to take all the items from your lockers and leave nothing behind. Any items that are not removed will be thrown aw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네, 선생님이 노테이킹 한 것 좀 보세요. 되게 유치하죠? 지금 초딩 글씨 같아요. 지금 이 안내문은요, 교감 선생님께서 student, 선생님 줄여서 SS라고 적었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students들에게 안내하는 글이었어요.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들었던 건 락커. 우리 사물함 있잖아요. 락커가 되게 올드하대요. 너무 오래돼서 올드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complaint,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불만을 해결해 주려고 주말에 그걸 replace, 교체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체를 해줄 거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락커를 empty 해라. 다 비워라. empty 한 다음에 그걸 다 오픈해놔라 라는 말을 선생님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적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싹 비워놔서 no items, 아이템 안에 물건들이 하나도 없도록 해놔라. 이거 안 버리면 다 그리고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되게 무섭죠. 그럼 우리 이번에 6개의 빈칸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students. This is your Vice Principal, Mike Westwood.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day. As the student lockers are getting old, we've been receiving complaints from many of you. So, we've decided to replace the lockers over the weekend. We ask that you empty your lockers and leave them open by this Friday, March 22nd. Make sure to take all the items from your lockers and leave nothing behind. Any items that are not removed will be thrown away. Thank you for your 네, 이번에 여러분들 빈칸 얼마나 잘 채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tudents, 안녕 학생들. This is your vice principal, Mike Westwood. 나는 vice principal이야. 나 교감 선생님이야. I have an important 뭐라고 했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I have an important 중요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I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잘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As the student 빈칸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Lockers. 학생들의 lockers are getting old. 점점점 getting old. 나이 들었다가 아니라 여기서 receiving 뭘 지금 receive 하고 있는 걸까요? 사물함이 너무 낡았어요 하면서 아이들한테 receiving complaints, 불만들이 계속 접수받고 있었겠죠? From many of you. 여러분들로부터 지금 불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So, we've decided to decide, 결정하다. 뭘 결정하기로 하셨을까요? 교감 선생님께서 So, we've decided to replace the lockers. 락커를 교체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체를 해줄 거니까 and leave them 죄송해요. 한 줄 넘어갔네. Replace the lockers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 교체를 해줄 거니까 we ask, 우리가 부탁 좀 할게 that you empty your lockers. empty가 비어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비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e ask,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That you empty your lockers. 락커 좀 비워 놓으세요. And leave them open. 그리고 활짝 열어 놓으세요. By this Friday. 예. 금요일까지 좀 열어놔라. Make sure, 확실히 해두세요. To take all the items from your lockers. 네 사물함에 있는 모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진짜 무서워요. Any items that are not removed will be thrown away. thrown away. 다 버려버릴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안내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감생님이 하시는 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 2, 3, 4, 5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답은 사물함 교체를 위해 사물함을 비울 것, empty the locker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오늘 선생님이 문제를 4번까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3번까지 하고 4번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네, 그리고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EBS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검색하거나 혹은 2019년 3월 모의고사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리스닝 mp3 파일 다운받아서 틈틈이 들어보시고 대본 잡고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럼 여러분들 듣기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말하기 회화 실력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어 수업 첫 시간이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